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지역 민주인사들을 길러낸 고 김용근 선생의 뜻을 기리는 교육상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진행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학생의 맞춤 수업을 돕는 미래교실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5월 18일 하루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한 가운데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전용 콜택시는 빠져 있어 논란입니다. 관객과 함께 만드는 5.18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4년 만에 재개막합니다. 광주시가 5.18 기념일에 맞춰 오는 18일 하루 동안 광주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동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수단격인 전용 콜택시는 빠져 장애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의 뒷문이 열리고 리프트가 내려옵니다. 휠체어가 쉽게 오르도록 경사로도 펼쳐집니다. 보조장치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의 발 역할을 하는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저의 발이죠. 예,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 보장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한테는 쉐브콜이 장애인 콜택시는 복권기금과 시비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일반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이용이 쉽지 않은 이동 장애인들에게는 대중교통 수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 장애인들이 사실상의 대중교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비콜입니다. 하지만 5월 18일 광주시의 대중교통 무료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오는 18일 광주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공포된 5.18 통합조례에 따라 5월 18일에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사업에 광주시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5월 18일 광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평균 이용객은 35만 3천여 명. 이들이 지불한 교통비는 3억 3,400만 원 수준. 5.18 정신계승을 위해 이날 하루 대중교통 운영비는 시비로 감당하겠다는 게 광주시 계획입니다. 문제는 수의 범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번 대상에 빠졌습니다. 저희들도 엄연히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별을 하지 말고 배려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 봐달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안타깝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라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만큼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혜택을 누릴 것이라 기대했던 장애인들은 생각지도 않게 만난 또 다른 장벽이 허탈합니다. 하나되는 5.18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인 쪽으로도 영역이 확대돼야 되고 시혜가 넓어져야 된다. 44년 전 대동세상을 이뤘던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정책인 만큼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촘촘한 이동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적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스러운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공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4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립니다. 지난 2020년 5.18 40주년 기념 공연을 재창작해 선보이는 건데요.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참여해 당시 상황을 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만세! 광주 만세!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1980년 5월 광주는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앞에 등장한 계엄군은 폭력을 가하며 이들을 제압합니다. 통행은 뒤에 실시되었다. 헌도들은 전방부의 어려운 집으로 돌아와라. 5.18 광주 항쟁을 배경으로 한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5.18 40주년 기념 공연 이후 4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배우들은 연습도 실전처럼 열정을 쏟아냅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놓쳤던 그리고 또 잠시 또 세월이 지나서 잊혀졌던 것들을 새롭게 다시 되뇌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무대를 돌아다니며 시민군이 되어보도록 한 겁니다. 어느새 객석은 사라지고 약 2,000제곱미터의 공연장은 모두 무대가 됩니다. 배우는 말하고 관객은 듣는 일방적인 공연 방식을 탈피했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면서 체험을 하시게 되니까 조금 더 인상적이고 더 가슴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열흘을 110분에 담아낸 연극. 여기에는 광주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겼습니다. 그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예술극장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독립유공자이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용근 선생은 일제와 독재에 맞선 실천적 지식인이자 우리 시대의 참 스승인데요. 선생이 보여줬던 강인한 기계와 정신력은 제자들을 한국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민주인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김용근 선생을 소개합니다.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김용근 교육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김경윤 시인. 1989년 정교조 활동으로 해직됐다 5년 뒤 고향 해남으로 복직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운동에 헌신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참교사, 참교육의 기감이 되는 서근 김용근 선생의 이름으로 주는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김용근 교육상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서근 김용근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17년 강진에서 출생한 김용근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학생 신분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해 옥고를 치렀고 6.25 당시 국군에 입대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후 역사교사로 광주고와 광주제일고, 전남고 등에서 22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교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김 선생은 지역 문화운동과 노인 계몽 활동에 앞장섰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시기에는 마지막 수배자였던 제자 윤한봉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체포돼 또다시 옥고를 치렀습니다. 윤한봉 선생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5.18 때 집에 숨겨주고 그랬다는 이유로 또 5.18 유공자가 되신 분이고. 김용근 선생이 가르쳤던 제자들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5.18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윤한봉, 이양현, 정찬용, 종용화, 김양래 등의 민주인사들이 김용근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입시 위주의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라고 항상 강조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가르친 대로 살아낸 실천적 지식인이었던 김용근 선생. 그의 기계와 가르침은 그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오후 기념행사를 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과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교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생님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 행사를 통해 현직 교직원과 그들의 은사가 함께 학창 시절을 추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9톤 화수구 청소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 차량이 도로 옆으로 추락했고 청소 차량 운전자 33살 조모 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청소 차량 바퀴 쪽에서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61명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광주 광산경찰서 등은 지난 11일 밤 11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61명을 적발해 전원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된 이 클럽은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한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보치아와 육상, e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수들은 한계에 도전하며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학생 체전 선수단과 지역민 2천여 명이 목포 실내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각 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앞세워 입장하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개막식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무용과 화려한 레이저와 댄스 공연이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 2008년 광주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장애학생 체전.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등 5개 장애 유형의 선수 등 3,828명이 전국에서 참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295명의 선수가 다양한 경기에 출전할 예정. 장애학생 체전의 대표 종목인 골볼과 보치아는 물론 수영과 e스포츠 등 17개 종목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시범 종목이었던 슐런이 보급 종목으로 승격되면서 지난해 대비 42명의 선수가 증가해 역대 최다 인원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선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오는 17일까지 목포와 영암, 광양과 무안 등 5개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학생의 맞춤 수업을 돕는 전남교육청의 미래교실이 공개됐습니다. 미래교실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둠으로 배치한 책상마다 학생용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수업 자료를 보거나 과제를 제출할 수 있고 화면에 필기도 가능합니다. 카메라와 인공지능은 학생의 표정과 반응을 분석합니다. 수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교실 곳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돕습니다. 영어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림 그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교육용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구축한 미래교실은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교육 현장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오는 29일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여수와 목포에 우선 한 곳씩 설치해 미리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사 연수와 시범 수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미래교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이 원하는 학교는 미래교실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은 실제 글로컬 박람회장에 초중등, 유치원 등 모두 6개 교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수업을 경험하고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운영과 박람회 기간 수업을 바탕으로 지역 사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과가 좋을 경우 미래교실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와 한국전력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한국전력은 어제 전력 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AI를 이용한 1인 가구 살핌 서비스를 복지 업무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전이 가진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의 한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제공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숙박업소에서 2박 3일에 30만 원이 넘는 전기세를 청구했다는 피해 사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돼지고기 식당.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계를 다 잘라서 판매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제주 지역 식당들은 모두 비계 삼겹살을 파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부진에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줄까 봐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더구나 안 좋은 데다 또 그게 터져놓으니까 솔직히 신경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죠. 예, 신경 많이 써요. 비계 삼겹살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에서도 비계 삼겹살을 먹었다는 고발성 게시글이 잇따르는 데다 오영훈 지사의 식문화 차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더 키웠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또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돼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의 한 숙박업소의 전기료 폭탄이 불거졌습니다. 20대 군인 4명이 휴가차 2박 3일간 머무른 제주의 한 숙소에서 가스와 전기료로 36만 8천 원을 청구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간 건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황당한 문자를 이렇게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또 이런 적은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주도에 비계 식문화가 있듯 주거 문화가 따로 있나 보다라며 조롱 섞인 비판글을 달거나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논란이 커지자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쓴 요금만 청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기 좋게 만들어 업소에 배부하고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데다 정부의 규정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파크 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원도 춘천의 한 산책로가 파크 골프장으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아닌 곳에 홀을 뚫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춘천문화방송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소양강 세월교 옆 잔디밭. 30여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파크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크 골프장이 아닙니다. 2019년 조성된 산책로인데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파크골프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겨울바다 와서 뭐 연습하는 건데 무슨 뭐가 봐도 누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요. 산책로 곳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야영 금지 팻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까지 불법으로 쳐놨습니다. 잔디밭의 임의로 판 구멍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통이 박혀 있습니다. 이곳이 파크골프인 명소가 된 건 2달 전부터입니다. 춘천의 다른 파크골프장들이 잔디 휴지기 등으로 잠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춘천시가 이곳에 새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크골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파크골프장이 될 예정지니까 이제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늙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지금 시전 중이거든요. 일부 파크골프인들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해 참다 못한 인근 카페에서는 담장에 노상방뇨 금지 안내까지 붙여놨습니다. 쓰레기를 좀 투척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좀 급히 붙이게 됐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보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다. 수변 산책로가 파크골프장으로 변한 사이 시민들은 편히 산책할 공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만 보시다가 이 골프공에 맞을까 봐 저도 사실은 내려가질 못하거든요. 골프공에 맞을까 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 산책로가 하천구역으로 파크골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야영을 하거나 잔디에 구멍을 뚫는 등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단양군이 단양역과 시루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마련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전국 최초로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단양의 대표적 관광지 만천하 스카이워크. 이곳에서 남한강을 가로질러 단양역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단양역 인근에는 남한강을 바라보는 2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섭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심곡 터널은 미디어 아트 터널로 꾸며집니다. 단양군이 추진 중인 이른바 단양역 테마파크의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 안으로 착공해 3년 뒤인 오는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1,133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대규모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던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쉽지 않은 상황. 단양군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이 주관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공모에 전국 첫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133억의 사업비 가운데 지역 활성화 펀드가 직접 113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의 펀드 운영을 위한 보증도 담당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독 안 된 것이 PF가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를 은행권 대출이 아주 용이하게 되는. 정부의 관심도 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업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곳이 이러한 투자 펀드의 제공을 받아서 지역 주도 발전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신속 가동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정부는 투자 심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각광받는 우리 관광 단양으로 거듭날 것 같고 아마 이로 인해서 연간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정도 추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남한강 잔도 등 인공 구조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단양군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석가탄신이 내린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점차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 유지하면서 점심 무렵까지는 바깥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된 비의 양은 적겠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돌풍과
태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0km,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19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도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구리에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게는 내일부터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